어려우니까 봐봐, 집중. 새로운 개념이야. 새로운 개념 이제 미분 마지막 단원인데 좀 생뚱맞게 속도랑 가속도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물리 배웠나요? 고등학교 1학년 물리? 좀 그런 느낌인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 좀 해봅시다. 얘들아, 평균 변화율을 한마디로 하면 뭐를 나타내는 거였죠?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뭐의 기울기였지? 그냥 직선의 기울기였죠. 그치?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실제로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배우죠? 근데 저번에 델타라는 기호를 좀 소개를 해줬어요. 변화량을 델타라고 얘기한다 했죠, 세모.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을 한마디로 하면 뭐의 기울기야, 얘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치?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서 뭐를 해줬니? 리미트를 씌워줬었죠. 그치? 그러니까 x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할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수렴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냐? 이거는 좀 접목을 시킬 거야. 자, 속도랑 가속도인데 이미 속도라는 건 들어봤죠? 속도, 그치? 야,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속도를 어떤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속도만 다룰 겁니다. 알겠어요? 갑자기 뭐 생뚱맞게 무슨 소리냐? 자, 어떤 수직선 위에 어떤 점 P라고 할게요. P라는 점이 있어. 자, 즉 수직선이니까 이 P라는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의 위치는 당연히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겠지. 그 친구를 내가 FT라고 할 겁니다. FT. 그냥 T에 관해서 움직이는 위치를 FT라고 얘기할 거야. 이때 이 P에 대한 속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속도. 자, 혹시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과학 안 배우니?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 나와.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 뭘까요? 뭐야, 야. 제가 물리를 진짜 극도로 싫어. 속도랑 속력의 차이. 저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거 가볍게 그냥 예습이라 생각하세요.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나타내세요.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나타나는데 속도는 빠르기랑 방향까지 결정을 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미리 물리 시간 좀 가볍게 배워보는 거야. 속도라는 친구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시간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당 시간 동안 변하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걸 속도라 그래. 이해돼? 근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분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변화율에 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델타 시간분의 델타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냐를 속도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변한다 해서 변위라고도 합니다. 과학 시간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야, 그래서 이 델타 시간분의 델타 위치라는 친구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수직선에서 위치를 x라고 했고요. 시간을 t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델타 시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위치는 당연히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 t초 후에 위치를 ft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순간에서 델타 t만큼 더 이동을 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위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t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t초에서 델타 t초만큼 움직인 시간인 거죠.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 f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럼 이걸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써볼 겁니다. 자, t는 당연히 델타 t라고 그대로 쓸게요. 자, 델타 t분의 자, 위치가 우리 수직선상에서 위치는 어떻게 표현했죠? 뒤에서 앞에 빼줬죠. 그치? 그러면 뒤에 f t 플러스 델타 t에서 처음 t 초의 위치 ft를 빼준 이 식이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쓰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모양 아니야? 이거 뭐야? 평균 변화율 같은 느낌이죠? 그치? 그래서 자, 이 속도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인 속도. 평균적인. 그러니까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평균적인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 그럼 당연히 야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있으니까 평균 속도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순간 속도가 있겠죠. 평균 속도는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의 속도를 얘기한다면 순간 속도는 언제겠어? 해당 지점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순간 속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오로지 다 순간 속도만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야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 갈 때 뭐 했어? 미분했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에서 순간 속도로 가려면 또 미분을 해주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순간 속도를 계산할 때는 이제 리미트 델타 t가 0에 수렴을 할 때, 자 델타 t분의 델타 x를 구해주시면 되세요. 이해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그냥 이렇게 옆에다 쓸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근데 나 여기서 잠깐만 멈춰볼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왼쪽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미분은 문자가 몇 개가 나왔어? 2개 나왔죠? x, y 나왔죠? 우리가 지금 x, y에서 지금 미분을 한 건데 왜 x, y에서 미분을 했냐? 우리가 이런 직선, 접선 이런 것들은 어디 위에서 y는 fx라는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미분을 한 거잖아. 그러면 미분을 하는 대상이 이제부터 중요해지거든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네들은 뭐를 미분하는 걸까? x를 미분을 하는 걸까? y를 미분을 하는 걸까? 봐봐. 예시를 보여줄게.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있어. 내가 이 친구를 미분을 할 거야. 미분을 할 거면 얘는 y'은 2라고 나오잖아. 그치? 자, 이때 우리는 y를 미분한다고 해요. 그쵸? y를 mi분한 거잖아. 그러면 그 미분하는 해당 문자는 뭐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만 써볼게. 자, 이거 y를 x에 대해 미분을 한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이 친구도 내가 미분을 할 건데 평균 속도를 미분해서 순간 속도가 된 거야. 자, 집중해봐. 그러면 얘는 지금 y라는 친구를 아래에 있는 문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자, 이거 가져와봐. 이 델타 이거 모양 봐봐. 지금 저기에서 y에 해당하는 이 문자는 뭐야? x죠.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이 친구는? t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의미를 생각해봐. 야, 0초부터 3초까지의 걸리는 속도는 평균 속도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1초에서의 속도를 원하는 거죠. 1초라는 시간,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원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신다.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미분 얘기를 할 때, 기호를 얘기할 때 dy dx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분을 얘기를 할 때 f'x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는데 얘는 의미가 뭐였어? 이 y라는 친구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자,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야.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dx d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fx라고 한다면, 위치를 ft라고 한다면 f't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라는 거는 이제 v라는 걸 자주 써요. v라는 문자로.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vt라고도 써요. 자, 한번 기호에 대한 의미를 다시 얘기해 볼게. 이런 거야. 자, v1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추해봐. v1이 뭘까? 1초에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t는 1에서의 속도를 얘기한다. 근데 속도는, 자,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 속도는 뭐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야?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한 거죠. 자, 근데 미분을 했을 때 이걸 한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는 x의 변화량에 따른, 변화율에 따른 y의 변화율이다. 그치? 그러면 이제 dx, dt는 뭐야? t의 변화율에 따른 x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x라는 게 뭐야? 위치죠.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의 변화율. 이해돼? 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에서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그 해당 시간에 대해서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속도라는 건 V라는 기호를 쓴다. 그래서 VT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이때 자, 암기를 해야 될 거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암기. 이거 한 줄만 암기하면 돼. 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럼 위치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위치를 어떻게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t에 관해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t에 관해 미분한다를 ddt라고 합니다. ddt라고 할게. 그냥 말이 좀 어색한데. 위치를 t에 관해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어.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네 막 카트라이더 해봤잖아. 가속도가 뭐야? 순간속도죠. 아니, 순간속도래. 해당 속도에 해당 얼마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더 t에 관해 미분을 하시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위치를 t에 관해 한번 미분하면 미분이 나오고, 위치를 t에 관해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그 속도를 또 t에 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그 순간에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속도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속도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속력은 뭐만 있어? 빠르게만 있어요. 속도는 위치까지 존재한대. 이쪽으로 가는 위치랑 저쪽으로 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만 주의해야 될 점. 위치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위치의 부호야. 자, 이거 봐보자. 얘들아, 내가 평균 속도라는 거는 t의 변화율에 따른 x의 변화율을 얘기를 했죠. 자, t가 진행됨에 따라 위치가 바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죠. 야, 봐봐. 시간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아, 여기로 볼게요. 시간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죠. 야, 델타 t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속도가 양수래. 그럼 속도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뭐야? 위치죠. 그치? 속도가 플러스면 위치가 플러스, 즉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됐다는 소리고요. 그럼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면 뭘까요?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그럼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건 수직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왼쪽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겠다. 그치? 그래서 위치의 부호는 위치의 부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랄까? 속도의 부호. 잘못 썼네요. 속도의 부호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플러스면 어디 쪽? 수직선의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위치 관계가 변할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운동 방향을 이렇게 좀 쓸게요. 바꾸는 순간. 그럼 이렇게 P가 움직이고 있어. 이 P가 막 움직이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방향이 바뀐다는 거겠죠. 어차피 수직선은 왼쪽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해? 위치가 플러스가 되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럼 나는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을 구하고 싶어. 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은 어느 지점을 지나? 항상? 속도가 0인 지점을 지나겠죠. 야, 안 그래?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속도를 바꾸려면 0이 된 다음에 바로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냐면 VT가 0이 되는 T를 구해주시면 돼요. 속도가 0이 될 때 시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얘들아, 막 길이, 그리고 뭐가 있을까?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길이랑 부피랑 넓이가 변화하는 그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뭔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t에 관해서 미분을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니? 위치뿐만이 아니라
길이, 넓이, 부피는 변화율을 구한다? 그냥 t에 관해 미분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볼 거야. 자, 보자. 이거 예제 몇 번이니? 예제 32번 필수 예제.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내가 아까 위치가 ft라고 나타난다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가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 나온대. 자, 그럼 우리는 뭐야? t는 3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고 싶대. 자, 얘 뭐라고? 위치라고.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미분?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 그래서 속도 v는 t에 관해서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시는 거고요. 가속도는 v 말고 a라는 문자를 좀 씁니다. 가속도는 a야.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에서 한 번 더 미분한 6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언제에서의 속도랑 가속도? 3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1번 v3은 얼마니? 부산 27에서 18 빼니까 9가 되는 거야. 3초에서의 속도는 9가 되는 거고, 자, 3초에서의 가속도는 12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간단하지?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라 그랬어? 위치가 바뀔 때는 항상 그 지점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속도가 0인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얘가 0이 되는 지점. 즉, 3t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 된다. 3t로 바꾸면 t-2가 0이 되는 거니까 t가 0일 때랑 2초일 때가 있는데 어차피 출발할 때는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2. 자, 다시. 그때는 t가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위치가 뭐라고? x라고 봐. 그치? t가 2초일 때 x 넣으면 얼마가 되니? 8에다가 12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시겠다. 맞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물체 위로 던진 속도인데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이랑 좀 동일합니다. 자, 지상 25m 위 중정창이 있는데 일단 뭐가 돼? t초의 높이를 xm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3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 했어? x초의 높이가 y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가 바뀐 거야? x가 y가 x가 되는 거고 x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거다. 이게 높이에 대한 식이다. t에 관한 식이다. 자, 그럼 x라는 친구는 높이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랑 가속도 구하는데 자, 속도 v는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20 마이너스 10t 그리고 가속도는 뭐야? 한 번 더 미분해준다. 마이너스 10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번 3초 후의 속도랑 가속도. 자, 속도는 마이너스 10이고 가속도는 똑같이 마이너스 10이네요. 괜찮? 자, 두 번째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는데 최고 높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이 친구의 최대값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뭔가 이름 뭐였지? 그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했지. 근데 사실 뭐야 이거 그냥 극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자, 극값이 미안하다. 자, 최고 높이로 올라갈 때는 높이가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 감소하죠. 다른 말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죠. 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언제? 속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언제? 0일 때. 즉 얘는 그냥 5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선생님 좀 극값이라고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럼 돌의 최고 높이는 뭐야? 언제 위치가 되겠어? 속도가 0일 될 때 위치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야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초니까 최고 높이는 5초에서의 x값을 얘기하는 거다. 그치? 맞니? 2초 미안하다. 2초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식에다가 t는 2를 대입하면 최대 높이가 나오시겠죠. 야, 그러면 40 얼마? 65에서 20 빼면 45가 되겠다. x는 45가 되겠다. 자, 네 번째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럼 위치가 0일 때 우리가 v를 확인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x는 0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인수분해주면 돼요. 뭐 위치가 0일 때 반대로 할게요.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약분해 주시면 t가 뭐니? 5초 또는 마이너스 1초인데 시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했다. 그렇지? 그래서 t가 5초일 때 우리가 지면에 떨어지시고요. 우리 그때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고 싶어? 속도를 구하고 싶죠. 속도 뭐야? 이거잖아. t가 5초일 때 속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30이다. 뭐? t가 5초일 때 속도. 괜찮죠? 괜찮아? 자, 세 번째 보자. 이번에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잘 생각해봐. 속도라는 건 내가 뭐를 미분하라는 거였어? 야, 속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위치 변화율이었잖아. 그럼 위치를 뭐에 대해서 미분했어? 뭐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 그랬어요. 야, 근데 여기 지금 VT에 관한 지금 그래프네? 야, 미분한 그 값을 대한 그래프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얘를 F'T에 관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속도의 그래프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값인데 속도의 그래프? 그럼 위치라는 원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구나. 이해돼? 개념이 조금 생소하죠?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속도가 그래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속도가 이렇게 양수 쪽으로 커지다가 언제 3초부터 5초까지는 음수로 3초부터 5초까지 위치를 바꿔서 뒤쪽으로 달리다가 다시 5초부터 앞쪽으로 달린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도함수의 그래프구나. 우리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했죠? 부호 판단해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줬죠. 맞니? 자,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럼 우리가 위치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이렇게 나오겠네. 3초까지는 증가해. 그 다음에 언제까지? 5초까지 감소하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시겠다. 얘는 그럼 어떤 그래프라고? FT에 관한 그래프라고요. X는 FT. 그치? X는 FT. T축, X축.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위치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여기는 당연히 0,0이 되실 거예요. 왜? 0초부터 출발하니까. 위치가 안 변하잖아. 도시선상에서.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자,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확인해 봅시다. 자,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특이점 뭐였어? 방향을 바꾼다?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그럼 속도가 0이지. 3 맞으시죠? 이해돼? 3일 때 0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맞겠다. 그리고 니은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t가 2일 때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사실 이게 좌표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시죠? 지금 플러스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맞다. 자, 근데 이제 5초일 때 가속도가 0이다를 물어봤어. 자, 가속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속도가 뭐였어? 속도를 미분하는 거였죠. 자, 디귿. 계속 새로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자, 가속도가 뭐랬어? 속도를 미분한다 그랬죠. 야, 근데 미분이 좌표평면에서 무슨 뜻이었어? 미분계수가 좌표평면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죠. 자, 속도 그래프에서 미분을 하면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네. 나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언제 t가 5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내가 말 없이 봐봐.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다? 5일 때 가속도 0이네? 미분했더니 0이네? 아니죠. 얘는 뭐야? 위치에 관한 그래프니까 미분하면 속도가 0이라는 거야. 속도가 0이라고 가속도가 0은 아니라는 겁니다. 봐봐. 그러면 5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은 x다. 조금 생소하죠, 느낌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위치, 속도, 가속도. 뭐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치?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위치에 관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속도에 관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다. 각각을 잘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뒤에 세 개는 엄청 간단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위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뭐 x, 속도는 v, 뭐 가속도는 a, t는 시간이죠. 시간은 t. 그래서 해당 시간에 대한 속도, 해당 시간에 대한 가속도,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멍 때리는 거 아니지?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온다 했어? 어떤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데 이거 앞에서 배웠던 그냥 활용 문제야. 근데 뭐하라고 다시 정리해보자.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다. 변화율이 뭘 뜻하는 거야? 해당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한다. 자, 변화율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나는 이 값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야. 이해돼? 자, 문제 보자. 자, 문제를 볼 때 지금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한데요. 이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활용 문제가 있지. 어떤 움직이는 거, t초의 어떤 위치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떠한 그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t초 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우리 이미 3학년, 이미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t초의 순간이라 해가지고 몇 초 2m로 움직인다 얘를 2t로 두고 계산을 했었죠? 다 아는 내용이야.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자, 문제 보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뭐 속도, 변화율, 속도, 이 친구 t로 간에 미분을 해야겠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뭐 나오겠죠? 자, 봐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내가 이걸 t에 관해서 길이를,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게. 얘를 원점이라 생각하면 지금 몇 초 2m씩 움직인대. 뭐가? 키가 1.5m인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그림자라는 친구도 점점 길어지시겠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림자의 이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생각해봐. 머리끝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속도 어떻게 구한다 했지? 속도 어떻게 구한다 했어? 위치를 미분한다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이 머리끝의 위치를 구해야겠다. 수직선상에. 자, 보자. 얘들아, 이거 ET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T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나오시죠? ET죠. 이유는 닮음이죠. 그치? 직각상은 닮음이잖아. A의 닮음이니까 1대1 닮음비네. 자, 그러면 이 1번. 얘들아, 머리 끝의 위치는 어떻게 나와? 4t로 나오신다. 그럼 머리 끝의 속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속도가 위치 미분한 거라며. 뭐에? t에 관해서.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림자 길이는 뭐야? 그림자 길이는 뭐야? ET야. 내가 뭐라 그랬어? 변화율이라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했잖아. 즉, 뭐로 미분한다? T간에 미분한다. 간단하죠? 그치? 야, 미분하는 다시 얘 속도 나왔네? 위치 미분해야겠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길이를 뭐라고? T에 관해 미분해야겠네? 간단하죠? 일단 풀고 298, 9번도 한번 해볼까?
299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299번. 옆에 봐봐. 좀 대부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풀어보고. 자, 그러면 지금 풀어봐봐.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에. 자, 이 친구 다시 보자. 키가 1.6m인 민지가 가로등 아래서 일직선으로 매초 1.8m. 자,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t초 후의 순간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 길이가 1.8t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림자의 길이를 t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닮음을 사용한다. 자, 1.6 대 4라는 친구는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두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건 x 대 1.8 아니죠? x 대 1.8x x 대 x 플러스 1.8t라고 계산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소수점 나올 때 귀찮겠지만 그냥 그런 거는 잠깐 멈춰두고, 자, 4x는 그냥 1.6 곱하기 1.8 다시 계속 x를 까먹네요. 1.6x 더하기 1.6 곱하기 1.8t라고 적어두고, 그냥 굳이 이거 곱하지 말고 여기 한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야. 봐봐. x 넘겨주면 2.4x는 1.6 곱하기 1.8t고 양변에 10 곱하면 뭐야? 2.4가 24, 1.6이 16 되고. 자, 약분해준다. 4로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얘가 2고 얘가 3이네요. 그치? 그럼 결국 3x라는 친구는 3.6t니까 x는 1.2t가 나오시겠죠. 그치? 자, 다 나왔다. 자, 구하려고 하는 거 보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속도 뭐라고? 계속 속도는 뭐를 미분한다? 위치를 미분한다. 속도는 위치 3t를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 근데 여기서 좀 뭐 서술형이면 매초 몇 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 퍼 세크까지 써주면 좋겠죠. 뭐 아마 문제는 그럴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지금 1.2t라는 친구가 t에 관해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즉 1.2가 되신다. 그치? 잠깐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나쁘지 않죠? 어려워 보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니? 오케이. 뒤에 문제도 동일하니까 빠르게 하고 오늘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냥 칠판을 봐봐. 아래 문제 보지 말고 칠판을 봐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대. 이렇게 던지면.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cm씩 늘어난대. 근데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래. 야, 그럼 봐봐. 매 초 20cm씩 늘어나는데 3초라고 했으니까 이거 반지름이 60이겠지. 그러면 넓이 변화를 구하랬으니까 넓이를 보여준다고 해서 선생님이 t에 관해 미분인데 그럼 넓이를 구하래. 3600 파이. t에 관해 미분한데 0? 아니라고요. 아니야. 봐봐. 너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얘는 고정이 돼버리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고정된 순간을 구하고 싶니? 아니죠.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 자체를 뭐라고? t초 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그림이 안 그려졌으면 우리가 t초 후의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이해돼? 야, 그 순간에 그리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정적인 그림은 당연히 변화율이 0이겠죠. 안 변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래서 매 초 20cm씩 늘어나는데 일단 t초 후의 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t초 후야. t초 후의 반지름은 뭐가 되십니까? 20t가 되겠죠? 그치? 자, 요렇게 20t니까 그럼 t초 후에 그냥 센티미터 무시할게요. t초 후의 넓이는 뭐가 돼? 400t 제곱 파이가 되시겠죠. 이해돼? 그럼 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데 그럼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이 친구를 뭐 해준다?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준다. t에 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800t 파이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순간에 3초 후에 t가 언제일 때? t가 3일 때 변화율을 보고 싶다. 즉 2400 파이, 그래서 여기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제곱이네.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뭐 이것까지는 나중에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림을 그릴 때 3초 후에 그 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t초 후에 그림을 그려서 그때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내가 3을 집어넣는다. 이해돼? 근데 그렇다고 9 같은 문제도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뭐 풀이가 있으니까 이거 가볍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지금 이미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어. 내가 이거에 공기를 넣어서 매초 1cm씩 반지름이 늘어나고 싶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그럼 몇 초 후라는 거야? 4초 후라는 거죠? t가 4일 때 풍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한다. 변화를 뭐 하라 그랬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그럼 나는 뭐야? t초 후에 풍선의 부피에 대한 식을 구한 다음에 뭐 해준다? t에 관해 미분을 한다. 구 부피 공식 기억나냐? 구 부피 공식. 4 파이 세제곱 3분의 그렇지. 야, 그래. 헷갈리면 내가 뭐라 했어? 세제곱이 있으면 여기도 3이 있다고 했잖아. 세제곱 없으면 제곱이면 그냥 4파이 r 제곱. 제곱은 면적에 관한 이야기니까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그렇지? 잠깐 졸렸던 거지? 네. 답으로 보여주네. 삼각형의 아니. 그래서 자, 약간 부피는 대문자 v라고 할게. 자, 부피 3분의 4 파이. 자, 반지름 구해봅시다.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 언제부터? 2초부터 몇 초, 몇 cm씩? 1cm씩 늘어나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 플러스 t가 반지름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뭘 구한다고? 4초 후에 그 순간의 부피가 아니라 t초 후의 부피에 대한 식을 구한다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뭘 구하고 싶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대. 이거 뭐 해줘? t에 관해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미분해 주시면 3 내려오시고, 자, 3 미분 내려오시고 4파이 2 플러스 t가 되겠네. 제곱, 미안. 그럼 우리가 언제 4초에서의 부피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v 프라임 t라는 친구, 이때 v는 속도가 아니라 그냥 부피 얘기한 거야. v 프라임 t라는 친구는 얼마야? 36에다 4 곱하면 144 되시죠? 144 파이가 되신다. 이해돼?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해보자.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는 뭐라고? 어떤 점이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만을 판단을 한다고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일 때 평균 속도라는 건 뭐라고 했어? 델타 x분의 델타 y. 시간에 따른 시간의 변화율에 따른 속도의,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순간 속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를 얘기하고요. 그때는 평균 속도를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 맞아? 그래서 ft, vt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변화율이라 얘기하는 거는 그 순간 속도에 대한 변화율, 즉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 속도, 속도를 t에 관해서 미분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위치가, 다시 속도가 양수다.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도가 음수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 그래서 부호가 위치를 방향을 변경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부호가 0이 된다. 맞지? 자, 그쵸.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있나요? 그래서 막 나중에 속도에 관한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내가 ft에 관한 그래프랑 vt에 관한 그래프에 대한 차이도 얘기를 했었죠. 속도에 관한 그래프다? 위치에 관한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구나. 이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괜찮아요. 야, 너네 진짜 야, 근데 표정이 이 설명할 때는 아주 그냥